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건설업계는 계속되는 주택 경기 침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기조 등의 여파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는 악화일로인데요. 다사다난했던 2024년 부동산 시장, 송정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건설업계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삼고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PF 리스크 발발,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며 건설업계의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웠습니다. 연초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 이후 건설업계는 PF 리스크 위기로 뒤덮였습니다. 미착공 PF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연초 대형 건설사부터 중견 건설사까지 위기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부도 건설사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7곳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201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공사비 상승도 업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치솟은 자재값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결국 도시정비 사업 현장까지 멈춰 세웠는데요. 작년만 해도 6개월 이상 멈췄던 올림픽파크 둔촌 포레를 비롯해 대조 1구역, 청담 3익, 미아 3구역, 아남 2구역, 이촌 르엘 등 서울 주요 정비 사업 현장이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를 해외 수주에서 찾았습니다.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건설 누적 수주 실적은 300억 달러를 넘기며 목표인 40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뒀는데요. 다만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2.3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국내 정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향후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최대 60% 넘게 하락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양극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강남권에는 수요가 몰리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나 강남 3구는 강세를 유지했는데 특히 재건축 추진단지가 몰린 개포, 압구정동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위치와 환경에 따라 청약 경쟁률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4.5대 1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개별 단지로 살펴보면 지난 10월 분양한 강남구 대치동 DH대치 에델로이 경쟁률이 1025.57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매시장에서도 서울 외곽 지역 내 물건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도 응찰자를 찾기 어려운 곳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와 마용성 인기 지역의 경매 물건에 대한 수요는 경매시장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강남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는 매수세가 유지되지만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은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해 주택시장은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상승했지만 지방은 약세를 보이며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 10인 중 9명은 부동산 매매 시장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상반기는 정치적 불안감과 경제 침체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안정 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며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가능성이 크고 공급량 부족에 따른 불안감으로 선호 지역에 따른 국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에게는 유연성을 제공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상환 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대출 환경 등 갭 투자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신규 공급되는 전세 매물 등의 감소로 당분간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등 시점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3분기, 3명이 2분기였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이 무주택자의 경우 내 집 마련 시기는 상반기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1분기를 적정 구매 시기라고 봤으며 1분기가 1명, 2분기가 1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은 유망 지역은 강남 3구와 마용성, 서울 도심단지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수도권 역세권 개발단지, 서울 한강벨트 3기 신도시 등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025년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세제, 청약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지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초점을 맞춰 내놓은 정책이 더 확대되는데요. 이달 2일부터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맞벌이 부부에 대해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됩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 0.6에서 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변경사항은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도입되면서 수도권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기는 다소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대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예상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수에서 빼주는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 유형이 재도입됩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위기에 빠진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건협에 따르면 한 회장은 지난달 31일 밝힌 신년사에서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되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상실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건설 산업의 기술 혁신, 제도 개선, 일하고 싶은 환경 구축, 사회적 가치 강화, 긍정적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건설 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 기업으로 탈바꿈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의 지원을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PF 사업 정상화에도 주력하겠다며 신기술, 특수공법, 공종 다양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원가 산정 체계 및 표준 품셈 현실화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급되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회장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업계, 정부 등이 같이 노력한 결과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23일 건설산업 활력 재고 방안을 발표해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등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줬다면서 PF 대출 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영업정지 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 최대 50% 완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공급 부족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전국의 분양 예정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구 수가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탄핵 정국 도입에 따른 현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새해 부동산 시장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새해 분양 예정 물량이 2024년 대비 6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2024년 기준 상위 10개사의 새해 분양 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개사는 총 10만 3,304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10개사는 2024년 당초 분양 계획 물량으로 15만 5,800여 가구를 설정했습니다. 실제 분양 시장에서는 약 84% 수준인 13만 1,600여 가구를 분양했는데요. 다만 새해 분양 계획치는 지난해 대비 66% 수준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DLENC와 포스코 ENC를 제외하면 8개사의 새해 분양 계획치가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현재까지 분양 계획 물량은 2024년에서 2월 되는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페를라 1,097가구가 전부입니다. 요즘 이제 전국 불안이라 경기 축, 금리 인하 시기 지연 이런 부분들 때문에 PF 시장의 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물량이 올해 수준 정도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연초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연간 분양계획 발표, 3월 LH의 공공분양 물량 등이 합산되면 지금보다 분양 물량이 늘어나기에 공급 부족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요 지역 쏠림 현상에 따른 양극화, 전국 불안에 따른 주택공급 정책 실행 연속성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청약 캘린더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송정은 기자와 함께 화제의 분양 현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새해를 맞아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분양 시장의 최대 화두는 뭐일까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실 올해 분양 시장은 공급 부족 이게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10대 건설사들 대부분도 전년 대비 신축 아파트 분양 물량을 줄이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물량이 예년 대비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월은 일반적으로도 분양 비수기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지방 광역시들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들의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니까요. 수요자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부산 에코 델타시티 대방 엘리움 리버뷰입니다. 이름이 좀 기네요. 대방건설의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이 시공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브랜드는 디에트르, 대방산업건설은 엘리움 이렇게 브랜드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이동 5428-9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에코델타시티 공동 31블록 입지입니다. 총 470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0층의 11개 동입니다. 전용 면적이 119제곱미터, 약 36평에 해당하는 단일 평형입니다. 대신 A부터 D까지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1월 2일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개관 전부터 각종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119제곱미터 단일 평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산 에코 델타시티 내 단지들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급 비율이 1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좀 더 넓은 평형대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많은 인기를 얻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지명에 리버뷰가 들어가 있죠. 평강천과 맥도강을 동시에 끼고 있는 입지입니다. 에코 델타시티 내 다양한 학교와 올해 중 착공에 들어가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등 상업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전철인 부산도시철도 강서선도 단지 인근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설계 특징으로는 단열과 소음 차단이 우수한 로이 유리, 거실 통창을 적용했고요. 음성 인식이 가능한 AI 스피커를 입주 시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각 가구에는 친환경 실크 벽지와 친환경 인증 가구 마감재를 적용해 새집 증후군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청약 일정은 1월 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0월 1일입니다.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첫 번째 단지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단지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대시양 단지 소개해드립니다. 네, 단지명은 더 팰리스트 대시양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81-1번지 신천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총 418가구로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오피스텔도 32실이 공급됩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8개 동 규모고요. 전용 면적은 아파트 100에서 117제곱미터, 오피스텔은 97에서 109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대구에서 비교적 희소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중대형 타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옛 대구 동부정류장 후적지 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교육 환경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효신초등학교와 맞닿아 있고 이 대구 최고의 교육 환경을 자랑하는 수성구 학원과도 가깝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현대시티 아울렛 대구점, 동구시장, 터미널 먹거리 골목 등이 인접했습니다. 단지 근처에는 화랑공원과 야시골공원, 범어공원, 해맞이공원, 등촌 유원지 등 다수의 근린공원도 위치합니다. KTX와 SRT, 대구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이 단지와 1.2km 정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버스 등을 이용하면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외에 화랑로와 효신로 등을 통해 대구 주요 지역과 시외로 이동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범어동 법조타운과 대구 생활문화센터, 수성도서관 등도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가구당 주차 대수를 1.6대를 확보해서 넉넉한 편입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에는 사우나와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미분양 증가로 상당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점차 미분양 물량을 줄여나가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는 건데요. 더 팰리스트 대시양이 대구 부동산 시장 회복의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1월 13일, 1순위 1월 14일, 2순위 1월 15일 순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올해 10월 1일입니다. 최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 부동산 시장, 새해에는 좀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지로 가볼까요? 네, 이어서 당첨자 발표 단지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과 인천 검단 신도시에 공급되는 단지입니다. 먼저 충남 아산에 공급되는 탕정 푸르지오 센터파크입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25-8번지 일원에 들어섭니다. 총 1,416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6개 동 규모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비롯해서 109제곱미터 240가구, 136제곱미터 펜트하우스 5가구 등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아산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일반 분양 물량에서 이른바 대형 평수 단지가 전체 4.65%,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낮았는데요. 일반 분양 물량에 대형 평형이 포함됐고 전국에서 청약도 가능한 만큼 다양한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 특징으로는 단지 인근에 삼성전자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2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한다는 점인데요. 산단 준공에 따른 배후 효과 기대해 볼 법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고요. 탕정 미래초, 탕정초, 탕정중, 충남외고, 충남 삼성고 등으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선문대학교 아산 캠퍼스도 단지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온샘 근림공원과 아산 신도시 물안경 센터 체육공원, 탕정 온샘 도서관 등을 단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철도 등 대중교통 환경은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1호선 탕정역이 단지와 약 3.7km, 버스 등을 이용하면 20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천안 아산역과는 약 5km 거리입니다. 차량으로 10분 정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조기 완판된 인근의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까지 고려하면 일대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가 약 3,000가구 규모가 조성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40만 원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9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3월 1일입니다.
아산시에 모처럼 공급되는 대형 평형이 포함된 단지인 만큼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정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단지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아 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 마전동 398-2번지 AA23 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신규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인 만큼 총 699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을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64제곱미터 213가구를 비롯해서 84제곱미터 255가구, 98제곱미터 193가구, 110제곱미터 복층과 펜트하우스 8가구 등입니다. 이 단지는 제가 지난달 27일에 견본주택이 개관하는 날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평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관심도가 상당해 보였는데 취재를 해보니까요. 역시 분상제 적용 지역답게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65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지난달 인근에 분양한 브랜드 신축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가인 1,736만 원보다 평당 분양가가 약 80만 원가량 저렴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시세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신축 아파트를 5억 원 중반대에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마 수요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수변공원과 다수의 근린공원도 단지 주변에 마련될 계획입니다. 완공 예정일은 2027년 7월경에 맞춰 인근 교통 환경 개선도 기대됩니다. 단지 주변 검단 신도시 내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 검단 호수공원역이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검단 신도시를 통과하는 GTX D 노선 호재도 기대됩니다. 다만 철도 인프라 개선 전까지는 단지 인근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멀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검단 신도시에 들어서는 5개의 특별계획구역 수혜 효과도 예상됩니다. 해당 단지는 에너지 자족 시범단지로 개발 중인 휴먼 에너지타운과 수변형 상업 특화거리인 커넬 콤플렉스가 인접합니다. 검단 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당첨자 발표일은 1월 8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정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소양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